新的原来的做陶瓷的基础上发展起来的。像我们范家呢，目前为止呢，已经做了紫砂有12代人，大概接近300年左右。 저희 이싱의 자사는 7,300년 가까운 이싱의 도자기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저희 그 용덕당 번가의 도자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3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까지 12대 동안 전승이 되어온 도자기입니다. 其实紫砂呢，最重要的它有几个特点。第一个特点呢，它就是它的实用功能。它紫砂壶呢，它的出现是为了茶的需要。由于呢，喝茶的方式改变，从原来的紧茶改成了散茶，从原来的煮茶、点茶的方式改成了现代的冲泡方式，才有了壶这个需求。 자사차오는 하나의 도자기이지만 그 시작은 차가 요구하는 차의 수요에 따라서 변형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즉 자사의 출발은 차가 요구하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오면서 덩어리 차를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것에 반응해서 명나라 주원장이 덩어리 차를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고 모두 잎을 흩어서 잎차를 만들게 합니다. 덩어리차가 있을 때는 차를 달여 마시고 했는데 덩어리차가 아닌 잎차가 나오게 되면서 차를 우려 마시게 되죠. 우려 마시는 이 차의 요구에 응해서 그 요구에 가장 먼저 부응한 것이 자사라고 생각합니다. 紫砂呢，大家都说是50种，其实紫砂只有3个类型。这3个类型呢，是紫泥、缎泥、朱泥。这3个类型呢，正好对应我们中国的6种茶系。像缎泥，它对应的就是绿茶跟黄茶；像紫泥，它对应的就是红茶跟黑茶；像这个朱泥，它对应的就是青茶跟那个白茶。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사호를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광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잔이, 준이, 그리고 이제 그 당입니다. 이 3가지는 차의 다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분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꼭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그 준이의 홍리의 경우에는 단리의 경우에는 맑은 색의 차, 녹차라든가 백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데 대한 요구에서부터 부응한 것이고, 그리고 잔이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흑차라든가 보이차라든가 이런 차를 우리는 데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준이는 대용포라든가 또는 뭐 오룡차 또는 청향차 등을 우리는 데 대한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紫砂壶呢，为了这些茶的味道能达到更佳的效果，所以在壶的造型上面跟壶的工艺上面不断的改进，到目前为止呢，已经紫砂壶它做出了最合适泡茶的方式的一些应用。这里面呢，包括了它的功能的需求和它造型的一些要求。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차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차의 맛을 더 잘 낼 수 있는가를 놓고 더 2단계의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조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호는 어떤 차를 우리 그 요구에 부응한 것인데 이렇다면 조형도 어떠한 것이 좋겠다. 그 조형과 그 조형을 이루어주는 공예 방법조차도 차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발전해 온 것이고 오늘날은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在制作紫砂壶的时候，一直考虑3个问题。第一呢，是考虑它为了茶服务的这种物理性；第二呢，是考虑给我们能带来美的享受的这种美学性；第三呢，它承载的文化的这种文化性。这3个是缺一不可。 그 가운데 저는 자사차오를 만들면서 3가지의 늘 잊지 않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로 실용성으로서
차를 우릴 때 나의 차오가 어떻게 잘 차를 위해 복무할 수 있는가 하는 차에 대한 그 요구를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나의 차오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나만의 미감을 표현해내야겠다는 미술적 감각을 또한 나의 하나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반영해서 세 번째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들이 인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차오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즉 이건 제가 또 정의합니다만 차오의 실용성, 차를 위한 실용성, 그리고 미감성, 그리고 인문성, 이 세 가지가 자신이 차오를 대하는 세 가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所谓的功能性呢，就是跟这个壶的胚壁的厚薄，跟壶的容量，跟一壶水出水的时间，跟这把壶拿捏的手感都有关系。我个人认为呢，一把壶的重量应该是这把壶容量如果是用重量来说的话，重量的60%左右。 먼저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차를 이렇게 우릴 때 얼마만큼 이 차의 용량이 들어가야만 내 차오에 들어가야만 적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 우려진 차는 어떻게 차의 맛을 상하지 않게 출수가 돼 나올 것인가. 그리고 출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차오를 다룰 때 나의 차오는 어떻게 다른 이의 손에서 좋은 감촉감을 줄 것인가. 그리고 안정감을 줄 것인가 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고려하는 것은 차오의 무게입니다. 자신이 만들 때 차오의 무게는 전체 차오가 가진 용량에 물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차도 조금 들어가서 비중을 바꾸긴 하지만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g 1ml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차의 용량의 60%를 차오의 무게의 자신의 차오 무게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第二呢，就是它出水，一壶水啊，我个认为的话，要在如果是不放茶叶汁的时候，要在15秒以内都能出干净。 출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출수를 할 때 물이 고여서도 안 되고, 물이 찔찔찔 흘러서도 안 되고,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쏟아져서 나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이 정말 가장 아름답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시원하게 나오는 것을 지향한다. 第三呢，是我们把壶提起来，把这个壶到75度的时候，盖子不能自由落下。 그리고 손잡이와 두께의 관계에 있어서 차오의 손잡이를 편안하게 잡고 75도를 기울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75도가 아니고 이렇게 75도입니다. 75도를 남기고 기울이는 게 아니라 75도를 기울였을 때 뚜껑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늘 유념한다고 합니다. 실용성 관계로서. 刚刚这些呢，就是我们壶的功能。下面呢，我说壶的美学性，就怎样去欣赏一把紫砂壶。其实，我認為每一把紫砂壶啊，它都是一個人體造型。 이제 차오의 미적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미적 감각으로 삼는 차오의 가장 중요한 표본은 인체입니다. 사람의 몸입니다. 壶盖其实呢，就是人的头，壶盖就是人的头，壶身啊就是人的身体，壶嘴壶把就是两个胳膊。所以呢，我们经常疑心有句话，这壶的架子怎么样？其实就是说这个壶的整个身体、盖子、头、两个胳膊长得怎么样？其实这里面我自己摸索了一个规律，这就像就是文艺复兴时期的达芬奇，他解读的瓦特洛维人的黄金分割比例有很大关系。 실제로 이 시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오의 뚜껑은 머리이고 차오의 몸은 사람의 몸이며 그리고 차오의 부리와 손잡이는 그 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지의 균형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것인가 한 것이고 그래서 차오를 부를 때 차오의 모양새를 부를 때 흔히 자태 또는 자세라고 사람의 앉은 자태 자세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본인은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배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오의 배꼽을 설정하고 그 배꼽을 중심으로 자기 나름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을 자기 조형미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这里面呢比较容易理解的呢，
就是壶盖子的跟壶身的比例大概是0.618左右。0.618。对，左右，或者是可以略微的小于这个数字，在0.61左右，这个是比例里面最佳的。壶嘴的直径是壶身的1/10左右。10分之一。对。 그래서 거기 그 전통 규율에 따르면 이 부리와 손잡이는 10분의 1 정도 전체 몸에 그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这些呢，就是相对比较容易理解，最难理解的，就是我们经常说的壶嘴跟壶把子的关系。它其实呢，就是两个胳膊，这两个胳膊的造型，它是像这样一个形体，这样一个形体呢。 它就是刚刚我前面说到的达芬奇他摸索出来的，这里面的这个角度大概是135度。 예, 앞에 이런 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쉬운 반면에 가장 자신이 비율상에서 찾기 어려웠던 또 찾기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손잡이와 부리의 형태라고 합니다. 몸에 있어서도 우리가 머리와 몸은 맞추기가 쉬운데 비교적 팔을 어떻게 둬야 가장 아름다운 자태가 나오느냐. 그 손을 어떻게 놓느냐가 미감의 핵심이 되는데 우리 사람의 손을 뻗었을 때도 정말 그 균형감이 중요한데 그 균형감에서 자신은 표준으로 자신만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뻗어 올리는 부리가 뻗어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손잡이가 밑에서 올라가는 각도를 135도로 자기는 이제 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中国呢，它一直说是龙的传人，所以呢，其实我们每一把紫砂壶啊。 它都是做的一个龙的造型，所有的壶，它都有一个龙的这样的走势在里面。如果没有把这个做出来，这个壶就不具备它的这种美跟它的美的延续。龙的作用就是관치。 그래서 전체 조형미에서는 이것이 굳어 있는 돌처럼 보이지 않고 돌처럼 느껴지지 않고 쓰는 사람에 의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마치 용처럼 꿈틀거리는 용처럼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용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것, 그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사를 보는 분들은 기가 관통에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있는 차오냐, 그냥 모양만 차오지 죽어있는 차오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얘기 여기서도 보태면 우리가 차오를 볼 때도 그와 같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눈이 생기면 차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생기면 재료, 실용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성까지 보이는 데서 완벽하면 조리공예 미술사예요. 그 이상이 되면은 그 안에 살아있는 용이 보여야 돼요. 용을 못 담아내면 죽은 차오예요. 근데 현재 대사들도 용을 못 담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사 풍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젊은 사람이 대사가 돼서 대사 풍년이라는 게 아닙니다. 대사가 되려면 그 작품 안에 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범택공 대사의 작품은 분명 살아있습니다. 제 생각은. 我在制作紫砂壶的时候呢，同时还考虑3个因素。第一个呢，就是壶啊，在我们看来，它是一个人，它人体的话，它就会有肩膀、有肚子、有臀部、有脚，各个部位。所以呢，我们在制作紫砂壶的时候，是每个部位都要考虑到。这些部位用怎样的文化来把它表达出来呢？因为我们早这2500多年来，一直是继承着道家的思想，所以道家是紫砂壶的形成一个非常重要的一个因素。 인체 얘기를 좀 더 진행하자면은 우리 몸에 어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관절들이 무릎이 있고 고관절도 있고 하듯이 차오에도 그와 같은 관절들이 살아 있을 때 어떤 때는 형태적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이제 보이지도 않지만 살아 있을 때 바로 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가사상을 얘기했는데 도가사상에 중국에 있는 도가사상에 따르면 용이 있다고 해서 그 모습을 늘 드러내는 것이 아니듯이 용은 오히려 모습을 잘 안 드러내듯이 구름 속에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에게 꿈틀그림이 있듯이 이와 같은 어깨가 실제로 잘 안 보일지라도 어깨가 살아있고 고관절이 안 보일지라도 고관절이 살아있고 무릎이 살아있고 관절이 살아있는 여러 부위에 대한 고려를 차후의 미감을 생각할 때마다 다 고려한다고 합니다. 在我看来呢，就是紫砂壶啊，它就像一个打着太极拳的
一个这样的一个人物。他这样呢，正好是湖盖至刚前面说的天，湖声是地，然后天地融合，湖嘴呢是出，湖坝子是收，这样一种进出的关系，它里面感觉到一直有一股气运在不断的流动。从这样的角度呢，就形成了我们紫砂壶的骨架。 또 한편 다르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자신이 만드는 자사호에는 늘 그 태극권을 담으려고 한답니다. 태극권이라는 게 태극의 범법이 아니라 차호의 윗부분을 하늘로 삼고 차호의 몸 아래를 땅으로 삼아서 이 두 가지가 늘 교류하고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양쪽에 있는 손잡이와 부리도 그 운동성을 늘 표현하는 하나의 운동의 얼개처럼 해서 이 음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만나면서 결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형미의 한 표준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紫砂壶呢，大概有6道工艺。第一呢叫锤，第二叫打，第三叫拍，第四叫闭，第五叫夹，第六叫光。 자사 공예는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6가지 공예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锤， 锤打。 이렇게 켜를 치고, 第二是打， 그다음 두 번째 때리고 두들겨서 편을 만들죠. 第三是拍， 세 번째는 이렇게 옆에서 탁탁탁 두들겨서 형을 잡고, 第四是闭， 세 번째는 이렇게 다듬어서 모양을 완전하게 하고, 第五是夹， 자, 夹，就是压的意思。 아. 하나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광을 해요. 第六是整个世界陶瓷上面最特殊的一个工艺，就是用牛酒光。 그 가운데서 자사만의 가장 독특한 공법이 있다면은 6번째 광 내는 건데요. 그는 이제 솥불을 가지고 광을 내는 것입니다. 这个工艺呢，我一直在寻找它出处在哪里。后来有一次我去扬州，终于给我找到了出处。这个工艺是借助于扬州漆器。 아까 제가 이제 자사에는 다양한 기법이 결합되어 있다는데 그 중에 제가 칠기를 얘기했었죠. 나전 칠기 얘기했었죠. 바로 그 기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지금 범대사가 말씀하시는 이 광 내는 데 적용이 돼요. 광 내는데 물소풀을 가지고 이렇게 광을 내거든요. 물소풀을 뭐 이렇게 가지고 광 내는 게 아니고 물소풀을 종이처럼 얇게 해서 어떤 건 덜 얇고 어떤 건 조금 더 얇고 해서 그걸 물에 담궈놔요. 그럼 보들보들해져요. 그걸 갖고 자사호가 아직 마르거나 완전히 마르거나 굽기 전에 계속 광을 내요. 이 광 내는 과정이 어디서 왔을까 찾아봤더니 양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강소성 양주. 근데 양주 어디에서 왔느냐? 양주가 바로 나전 칠기의 그 공예로 유명한 곳인데 양주 나전 칠기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예의 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通过这6种方法呢，把我们的紫砂的粗陶，就是我们紫砂的工艺叫粗泥细作，又把粗陶变成了表面温润、接真、有光泽，但是又不是非常的华丽，这样一种符合中国儒家思想的一种中庸状态。它这个中庸状态呢，最主要的是不断的是追求着君子的感觉。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자사가 이것을 선택한 것은 사상적으로 아까 도교, 유교, 불교가 결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강소성 이신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광을 내고 다듬는 것은 유교가 지향하는 절차 탕마의 과정. 분자라는 것이 우리가 분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분신이라고 과거에 권력 있는 사람과 그 권력을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구체적인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표현했던 것처럼 the simplification,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학문의 목표는 단순화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화 시킨다고 했을 때 뭘 닮으려고 하느냐 하는 게 본질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 유교의 아까 제가 분신 얘기했습니다만 분은 이끌다예요. 단순화시키면.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이끌어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 군신은 이끌어주고 이끌음을 받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군신유이라고 하는 것이 이끄는 사람과 이끌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교적인 그런 어떤 관념, 끊임없이 자기를 절차 탕마하고 쪼우듯이 갈듯이 그렇게 옥을 다루는 과정처럼 자신을 연마하는 군자를 지향하는 그 과정을 또한 표현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사상적 욕구 때문에 공예 기법이 또한 공존으로 만나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紫砂壶呢，它最早起源的时候我们传说它是有一个就是怪异的僧人在叫卖着这个富贵土，他引出了这样一个故事，才有了紫砂壶的今天。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사의 시초, 자사 역사의 시초에는 자사를 만드는 모든 사람 속에 불교와 관련된 관음보살의 자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관음보살의 자비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이어보도록 합니다. 즉 그 자사를 보통 부귀토, 그러니까 부하고 귀하게 된 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보살의 은총을 여긴다는 거죠. 相传呢，我们第一个做紫砂壶的人也是一位僧人，贡春他就是偷学了他的技艺，好像他把这个技艺带到了人间一样，才有了紫砂壶这样的工艺。 자사壶를 처음 만든 공춘이라는 사람도 금사사에 있던 그 한화의 그 어린 그 스님이었습니다. 또는 일꾼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과정부터 일단 이야기를 올려가겠습니다. 这冥冥之中可能就注定了紫砂壶的一开始，它就跟我们的禅宗佛教有关系。 자사의 시작에는 불교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紫砂壶呢，它最像是一个佛的弟子，他叫阿难。就如来那边前面不是有个佛的一个弟子叫阿难吗？他最像他。为什么他最像他呢？阿难在成佛前他曾经是一个就是非常聪明的一个小伙子，他爱上了一个女孩子。有一天呢，佛化成一个普通的人，到他面前，把他告诉他，这个女孩子跟你没有缘分。这个阿难者说，这不可能，我可能要追求的。那佛说的话，如果你跟他是有缘分，这500年只有一次见一次面，你愿不愿意？阿难说，我只要能跟这个女孩子见上一面，500年都愿意。佛就把他一下子就点化成了一座石桥，在风雨里面经历了500年。这500年以后呢，有一天，这个女孩从这座石桥上经过，回眸看了他一眼，阿难他就心满意足了。后来佛就让他成了佛。 일종의 이제 그 불교의 이제 암이 설하는데요. 그러니까 500년에 한 번 이렇게 관음을 볼 수 있다, 부처를 볼 수 있다고. 근데 500년에 어쨌든 그 얘기 서로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500년 전에 금사사에서 이제 좌우가 시작이 됐죠. 자사우. 500년의 연분이고 500년을 기다려서 다시 보겠죠. 그 500년에 대해서 다시 봤을 때 인정해 줬다는 거죠. 예전 설화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지금 자사를 만드는 자신의 태도는 500년 전에 자사를 처음 만들던 그 공춘이 아니었다면 500년 후에 다시 자신은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扎火他就像阿难一样，这500多年来他只等一片树叶的到来，他就是一个佛。我认为这扎火呢，他都具备，就是道、儒、佛三个性，所以呢叫道为骨，儒为表。 佛为心.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자사가 세 가지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 도교는 이 전체 그 형태, 공고함을, 견고한 틀을, 그리고 유교는 그 표면을, 절차 탕망한 표면을, 그리고 자신에 있어서 그 자오를 만드는 자오의 심지, 마음은 불교를. 그러니까 전체의 틀이라는 면에서는 도교를, 그 표면에서는 유교를, 그 안의 마음에서는 불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차오세계라고 합니다. 혹시 최연소 대사라서 뭔가 부담이 있거나 선제부터 내려온 가업이 其实呢，这作为我们新的这一代的紫砂人他都是有肩上一种责任。最重要的责任呢，第一，我们要把老祖宗的手艺传承好。 第二呢，我们传承的同时一定要有自己的创新思想，就是
我想我的传统思想呢，它是不能拘在我们本土去找，应该从各个地方去找。今天我们来到了韩国，就是来学习韩国的文化、韩国的生活方式，这也是我们回去倡走的方向。我们有时候也从西方去找，因为我们中国人的文化呢，它是在文化上面叠加，西方的文化呢，它是在把以前的文化打倒。这样的不同的方式，可能我们在 지금 어차피 그런 것은 양어깨에 짊어진 부담이라고 합니다. 부담인데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사를 만들고 있는 자사 예인이라는 다 짊어지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 압력을 자신은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그 선조들이 해왔던 걸 내가 놓치지 않고 이어갈 것이냐. 둘째, 그 이어가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만의 창조성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 창조성의 발전에 대해서 자신은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 영역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고립되어 있던 이심에서 자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창조하고 전승을 이어왔다면 자신은 그 전승의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지역도 가고 우리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도 오고 그리고 교류하고 배우고 또 서양도 가고 서양과도 받아들여서 우리 시대가 가진 특징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자신을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我想呢，就是我认为啊，我们龙德堂的作者，他都会怎样？就是等于是我跟他们交流的是什么呢？就是怎样去能解读自己，把自己能解读了，或者能了解自己的。我们从佛教的心经里面有一句话叫观自在。如果你真正达到观自在的境界的，你的作品才能真正的能延续下去。 용덕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 뭐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용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세우면 용덕당은 저절로 용덕당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의 교류도 또한 앞으로 그 짐을 풀어가는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상적으로 다. 특히 불교에서 그 신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刚刚说的就是佛讲道为骨，汝为表，佛为心。这个呢是我个人对紫砂壶的理解。刚刚说的就是我们佛教的心啊，其实我个人认为啊，其实紫砂壶的最重要的，它是有两个特点。第一个，它叫普度众生。普度众生是我们所有佛去追求的，但是我们不容易得到。但是我一直追求的是叫恒圣众生愿，就是能通过我们的一把壶来让大家。 更多的追求到得到智慧，得到善良，得到更多的一种慈悲。 아까 말한 그 도교가 그 형태의 단단함이 되고 표면이 유교적인 걸 받아들이고 불교가 신지라고 하는 것은 자사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불교에서 신지가 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신지를 불교의 사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그 불교 속에 있는 기본적인 취지, 보도 종생의 취지 다 함께 같이 건너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함께 가고 싶은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비심을 이끌어내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의 신지라고 합니다. 就如我们为什么要养壶一样，养紫砂壶一样，就是养紫砂壶有养两种。第一是养的表象，我们养的表象就是追求的君子；第二是养的心，养的心情，就是这就是养，就是增加我们的智慧。 그래서 좀 얘기를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부디 좌우를 오래 쓰면 양호한다 그러잖아요. 좌우를 기른다. 좌우를 길들인다고 생각하면 사실 안 돼요. 좌우를 길들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상 천지에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길들일 수 없죠. 자기가 길들일 수 있는 거는 자기 몸도 길 못 들입니다. 오히려 길들이다 보면 망하죠. 내 수많은 수억의 세포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내 머리를 갖고 독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세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호 얘기를 합니다. 양호는 자기가 올 때 두 가지다. 첫째는 표면을 맑고 광나게 유지하는 것이다. 좌우의 표면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좌우의 표면을 광내면서 한편 유교적인 도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에서 반영돼야 되고 또 하나는 차호를 그렇게 양호를 하면서 자기 마음도 함께 길러야 된다. 들이 좀 더 불교적으로 있었는지 불교적인 신행 생활에 其实我是从06年开始接触佛教。06年呢，我认识了一位大师，叫智群法师。最初的时候呢，就是他只是给我们，他认为就是我们每个人呢都应该学佛。对，虽然说不一定要成为真正的完全的，就是像和尚一样的这样的人，但是他说整个我们中国的文化，其实我们中国跟韩国的文化都一样，崇尚的就是一个和气。和字，什么叫和尚？就是崇尚和气的之人。他认为从这里面，这个和，也就是我们查到的一个最高境界。这样的话，他说也是里面能得到自己的一些智慧。这就是我跟佛的结缘的开始。 자기가 처음 불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접하게 된 계기는 200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이제 분을 만났고 그분과 이렇게 불교를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상이라고 할 때 스님을 화가 바로 이제 그것도 차문화와 상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화를 올 때 화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조화를 위해서 차호에서 차문화와 상관되어 있다면 내가 하는 자사차호도 차문화와 연관선에 있는데 조화 아 불교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就从09年的时候呢，认识了那个就是星云大师，和星云大师的交流以后啊，我就认为就是我就开始发愿，我的紫砂壶每一把都跟佛教有关系。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대만의 불광사에 주재하고 계신 그 서문 스님이 있죠. 서문대사를 이제 왜냐하면 서문대사가 이싱에 절을 지었어요. 네, 또 하나의 절을 지었어요. 서문대사를 만나 뵙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서문대사에게 제자가 됐어요. 되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는 발언을 했답니다. 자기가 만드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차호 하나하나에 그 부처님의 자비를 담기로. 从整个这个过程中啊，让我最重要的获得的好益处是什么呢？是让我学会了什么叫色就是空，空就是色，让我不断的去放空自己，向别人学习。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렸는데 딴 쪽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차원을 만들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늘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이 그 공즉 색즉공 즉 허즉 실즉 허가 되는데 어떻게 이 차오라는 그 영역 속에서 허와 실을 하나로 할 것인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어떻게 허하게 할 것이며 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신한 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교와 연관지어서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我认为我的紫砂之路就是一条寻找着包容智慧的这种彼岸。 그래서 그 전체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찾아내고 생각한 것이 일종의 누워있던 용이 일어나는 것, 공룡이 일어나는 것, 공룡의 그 놀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게 됐고요. 在我的理解里面呢，就是所有的紫砂礼啊，它是一盆懂得舍得的净土。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每一个紫砂泥啊，其实都是人的每不同时期。例如是我们大家喜欢的大红袍。大红袍是什么时期？大红袍，我认为她是一个待嫁的姑娘。 예를 들어서 그 대홍포만 하더라도 대홍포는 바로 그 집으로 데려오고 있는 아가씨 같은 느낌으로 자기네가 받는다는 거죠. 이때 대홍포 차 아니에요? 자산 이름 대홍포예요. 朱泥，她的叶度没有大红袍那么叶，我给她想了个名字，叫回娘家的堂客。 回娘家的堂客. 준이 같은 경우는 시집 왔다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아가씨의 그 신태. 还有一个泥就是本山绿。本山绿. 他叫16岁那年。 그러니까 본
본산 농리 여기 단위가 있죠. 본산 농리는 16살의 또래 이팔 청춘의 남녀를 그러니까 뭔가 좀 덜 익었는데 풋풋한 그런 느낌이겠죠. 黄金段是比本山绿要更黄一点，更叶一点，它就像什么呢？紫砂中的名媛。 아. 这个名媛。 그리고 이제 그 단리 중에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 저기 황금 단리가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 보이시죠? 그런 단리는 자기는 생각할 때 인기 스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刚刚说的都是女性的，我们看一下，说一下跟女性跟男性有关系的。第一种叫轻段，轻段就是两小无猜。 술도 안 먹으면서 그 이렇게 청매실 담근 술 같은 느낌. 下面介绍一个大家比较熟悉的李朝卿。李朝卿是叫拍爱之貌，宋玉之才。 저조청 차오가 있는데요. 저조청 차오는 그런 느낌 받는답니다. 와, 남자가 잘생기게 됐는데 기회까지 있네. 남자가 잘생기기도 했는데 기회까지 있네. 그 기회가 뭔지 모르겠고요. 子尼就是我们大家都说的子尼，子尼是什么呢？是白马的王爷。 그리고 일반 잔이가 있죠. 표준적인 잔이는 백마탄 왕자라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참 생각해볼 게 많네 이거. 这里面有一个最特殊的尼，我自己还比较喜欢一个尼，叫江坡尼。 장포니. 我给它起了一个特殊名字，叫紫砂中的无间道。 그 강판입니다. 저것이 자기가 제일 이제 특징적으로 좋아하는 미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강판이는 미로 중에서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완전히 이제 그 자유를 서로 즐기면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본답니다. 所以每一种紫砂泥，它都有自己的个性，它就类似于我们每个人的不同的时期。所以呢，每你在挑壶的时候，就会充满你的年龄。 예, 실제로 이제 그래서 자기가 자사 차로를 니로를 볼 때는 자사 니로의 과학적인 재료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인문적인 또는 미술적인 감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저도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바로 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일단 과학적인 설명으로 하지 않고 어머니 지구가 우리를 포옹해주는 힘. 이렇게 한편 인문과 한편 과학이 설명으로 공존할 때가 우리를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할 것 같아요. 자사 니로에 대한 이런 문학적이고 약간은 미감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자사를 쓸 때 그런 방면으로 봐주시기는 어떨까 하나 아마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紫砂壶呢，它的生命与美啊，都是每一个作者他去发现，他去创造，他又在炉火里面浴火重生。 이제 자사호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쓰면 더욱더 아름다운 미감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점을 아마 부탁드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但是它的美，和它的生命的延续，还得靠所有用壶之人的小心呵护。 바로 세월이 흘러가서 쌓이면 쌓일수록 생기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차오 속에서 저는 발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